시와 방조제 토막 시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손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발견되면서 경찰 피해자의 훼손된 신체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찰의 피해자 신원 파악의 결정적 단서로도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들어온 속보 내용도 보면 어느 정도 신원이 파악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손이 결정적이었을까요? 네, 머리가 발견된 곳에 한 70-80m 이내에서 다시 손과 발이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크게 훼손이 안 된 상태라서 지문 채취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지문 채취를 해서 결국 42세 된 한모 씨 중국 동포로 밝혀졌고요. 네, 근데 이제 거주지가 지금 안산이었는데, 네. 근데 어느 때 시청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지문을 알게 됐나 하는. 그러니까요. 요즘은 외국인 지문 등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지문 등록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청에 보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거나 이제 만약에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 신원 확인하거나 판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역시 이 지문이 등록되는 바람에 네. 결국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과연 이렇게 했을까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좀 어떻게 윤곽이 좀 좁혀졌습니까? 네, 지금 거주지가 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산 거주지를 확인한 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주거지에 있어야 될 남편이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보이지 않는다. 거주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그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남편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같은 중국 동포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지금 중국 동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예.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지금 알려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동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만약에 그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지만 혹시 이 중국 동포가 이곳 안산에 거주하면서 직장이라든가 또 다른 곳을 또 출입을 하면서 다른 남성을 알게 됐을 때 그 남성에 의한 범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편이 치정에 관련된 범행으로 보고 부인을 또 살해했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찌됐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며 범인이 누구인가도 쉽게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좀 요즘에 이런 사건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막을 내서 시신을 훼손을 해서 이제 하는데 보통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보통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치정이라든가 굉장히 분노 범죄죠. 원한이 깊거나 아니면 분노 범죄일 때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살해한 시신에 더불어서 또 제2차 가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분노나 어떤 원한이 깊이 서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신병리학적 측면의 질환이기보다는 아마 깊은 어떤 그런 원한이나 분노가 작용을 한 그런 사안인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경기 서남부 지역에 물론 우리나라 내국인의 범죄도 있었지만 박준풍 사건이나 오원춘 사건이나 또 만약에 이 한모 씨 중국 동포의 범인이 남편이나 중국 동포였다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는 물론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별도의 그 태스크포스 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사 파트에서.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민이 느끼는 또 인근에 많은 2-3만 명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포비아 증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나 이런 동포를 볼 때 저 사람들을 그냥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원춘 사건도 굉장히 엽기적이었고 충격적이었는데 또 박춘풍 사건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엽기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중국 동포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지게 될 때 과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또 특히 중국 동파나 동남아 쪽 그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실 이분들이 블루 계통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뭐 생산직이나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이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외사 파트 쪽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요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분노가 그렇습니다. 쌓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훼손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한 지역 안에 두는 거지만 좀 띄엄띄엄 멀리 떨어뜨려 네. 놨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역시 이제 다 범죄에 들어가지만 계획살인일 수도 있고 우발살인일 수도 있는 건 지금 우발살인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건 예. 지금 계획살인 같으면은 이 시신을 이렇게 그 훼손을 해서 사실상 바다에나 시하호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네. 언젠가 이게 노출이 될 거라 이런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이게 겁이 나니까 예. 빨리 은폐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시신을 훼손한 다음에 아마 시하호 인근에 몸통은 발견이 된다 그래도 신원을 판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나 얼굴과 그다음에 손이나 발은 얕은 상식으로라도 이거는 아마 노출될 수 있고 신원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조금 먼 거리 3km 지점 이동을 해서 역시 유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계획살인이라고 하면 어떤 치정 문제나 이런 또 금품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얼굴이나 손을 바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훼손한 것은 이 사람이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고 본인의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계획살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우발 범행에 의한 사체 유기가 더 높지 않을까. 네. 물론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만 우발살인에서 일어나는 조금 미련한 어떤 방식의 사체 유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시아오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됐죠. 남성의 시신이었는데 문제는 이 시신 같은 경우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3월 26일이죠. 우모 씨 42세인데 예. 결국은 꽤 오랜 한 5, 6개월 만에 실종된 이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적사항이 다 나오고 또 12월 6일, 재작년 12월 6일까지 행적이 다 뚜렷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한 범죄가 이루어질 소지도 있고 장기 미제, 영구 미제로 될 소지도 있다 하는 우려가 섞이는 건 사실 완전 범죄라는 게 한 1%에서 2%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범죄에 들어가게 되면 범인 체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2년이나 3년 후에 또 제보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예. 하기 때문에 너무 단언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당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시하오라는 게 경기 서남부 지역에 사실 12km 정도 되는 화성, 그다음에 시흥, 안산 네. 지역에 걸쳐져 있는 3개 시군과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이 인천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데 이제 습지에다가 도심이나 시가지를 벗어나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면서 개할 지역이거든요. 네. 또 방범 시스템이나 CCTV가 많이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치안력이 사실 상당히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예전에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도 경기 서남부 지역을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경기도가 약 450명 정도가 전국 평균 1인 담당 인구 지역입니다.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05명 정도, 상주 인구로 봤을 때.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입 인구나 그다음에 유동 인구를 합치면 무려 4배까지도 관장을 하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서울보다 한 200 몇십만 정도가 더 많거든요, 경기도가. 그러함에도 경찰관 한 5,600명 정도가 지금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사건에 더불어서 대비되고 보완이 돼야 될 사안이다. 차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시아오 자체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기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은 그 근방을 어떻게 관찰할 만한 CCTV나 또 인적이 드물거나 이런
조건이 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범죄에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깨진 유리창을 방치를 하게 되면 그곳이 점점 그 빌딩 전체가 다 깨지게 되고 음습하고 범죄의 어떤 소굴로 되는데, 결국 지금 일부 서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그 오래된 가옥의 골목 이런 곳을 도색을 하고 굉장히 조명등을 밝게 하고 비상벨을 설치를 하니까 네. 범죄가 무려 27% 정도 줄어들고 신고도 112 신고도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아오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12km지만 입구에만 CCTV라든가 이런 그 관리 요원이 있지, 내부로 들어가면 무려 한 12km 정도가 완전히 범죄 측면에서 보면 뻥 뚫려버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범행을 해도 쉽게 노출이 안 되는, 또 CCTV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굉장히 그 괴갈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하고 이런 시신을 유기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혜진 우예슬 사건이 났었죠. 이 사건 때도 39세 정모 씨가 결국 6시에 그 두 초등학생들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해서 결국 그 시신 일부가 시아오에서 발견되기도 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 또 방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이런 범죄 유발하는 그 심리를 제압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생기는 것이죠. 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지역적인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또 경기 남부 지역에 유난히 또 많이 밀집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건 그렇습니다. 지형적인 요건이 또 작용을 한 걸까요? 네, 역시 이제 그 치안력의 부재가 상당히 그 요구되는 치안 상태를 못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서가 간내외, 예전에는 호구 조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반상회라는 것도요. 네. 굉장히 그 지방이나 서울, 요즘은 아파트 옆에 살아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누가. 그러나 반상회를 통한 또 통반장 그런 조직을 활용한 이런 상태면은 내 관할 지역에 또 내 인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사실상 경기 남부 지역 일대에는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이 되고 네. 또 내 옆에 누가 사는지,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력도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그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호구 조사하거나 성향을 조사하거나 또 저 사람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범죄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사실 진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한 사람의 생명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국가에게 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가감한 어떤 예산이나 인원을 투여해서 이런 범죄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차제에 많이 듭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뭐 아마 초반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와 방조제 토막 시신 수사, 신체 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피의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네. 됐다. 그 부분을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지금 그 4월 5일 날 발견된 이 몸통만 발견된 여성 시체는 결국 그 따로 발견된 곳에서 지문, 이 손과 발이 따로 분리된 채 발견됐지만 지문 채취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좀 떠올랐는데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조만간 이 사건이 해결이 돼서 전모가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규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최근에 있었던 시와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